강원도 정선의 예미산 자락. 국내 유일의 철광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탑승하세요. 승강기에 오르는 이들은 광부가 아닌 과학자들입니다. 탑승 완료했습니다. 초속 4m의 승강기를 타고 수직 갱도를 따라 내려온 지 약 3분. 지하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 그 끝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공간. 지하 1100m에 위치한 실험실 예미랩입니다. 우주 기원을 밝혀줄 우주 물질들을 탐구하기 위해 만든 곳이죠. 전국에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최소한 1000m 이상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각 지형에 따라서 뮤온 감소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고 기존의 철광 갱도에서부터 저희 예미랩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800m 이상 경사로 굴진을 했고요. 우주 물질 중 가장 베일에 쌓여 있는 건 암흑 에너지. 우주 전체의 약 5%가 좀 안 되는 영역을 저희가 관측했다고 보고 있어요. 중력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정체를 모른다. 그렇다면 순수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연구한다고 해서 행성, 별, 은하 이런 것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입자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것도 우주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연구가 되는 거죠.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의 지하 실험실. 새로운 발견을 원하는 과학자들의 다양한 지하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도 그들 중 하나. 달 원소를 분석하는 새 장비들을 개발해 연구 중인데요. 바로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감마선 중성자 분광기와 정량을 알려주는 레이저 분광기. 원자력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환경 탐사용 로버에 탑재해 성능을 실험할 계획입니다. 광산이기 때문에 다른 바깥에보다는 굉장히 그 순수한 물질들이 많고, 그래서 이미 개발된 두 분광기들은 이런 데서 테스트를 하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칼리브레이션 입장에서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땅속 깊은 곳에 있어 우주 방사능에 거의 닿지 않는 공간. 달 환경과도 흡사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험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긴장한 표정의 김경자 박사.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받는데 실패했던 터라 걱정이 많습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할 시간. 이번에는 신호가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오, 이제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죠? 잘했어, 화이팅. 오, 화이팅 악수. 된다. 악수. 이야, 예, 결국은 좋습니다. 예.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게 됐습니다. 예. 오. 저희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시스템, 로버를 개발을 하고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자원을 탐사하고 추출하는 장치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같이 그걸 시스템을 연결해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센서가 좀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은 데이터를 얻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로버가 고장나서 예, 데이터를 좀 얻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 왔을 때 오늘 이제 양쪽 센서도 잘 동작하고 로버도 잘 동작하고 거기서 이제 너무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방사선 측정하는 감마선 중성자뿐만 아니라 립스 레이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원소들을 볼 수가 있고 광물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지하에서 보면 물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생긴 새로운 어떤 수산화 칼슘 같은 그런 것도 사실 볼 수가 있었고, 조그마한 화성 같은데 지금 온 느낌을 좀 받으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하며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지구의 모든 생명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친근하지만 닿을 수는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1969년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겁니다. 아폴로 탐사 중단 반세기가 지난 지금 달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But now's come the time for us to make the next giant leap and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establish a permanent base there, and develop the technologies to take American astronauts to Mars and beyond. 미국 나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2026년 여성을 포함한 우주인을 달로 보내고 2030년 달 유인 기지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10번째 협정국으로 참여 중이죠. 아르테미스 계획은 이제 쉽게 말하면 브랜드명입니다. 약칭 같은 거죠. 원래는 이제 달과 화성을 탐사하려고 하는 Moon to Mars라는 프로젝트이고요. 아폴로가 달에 그냥 잠시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달에 영구적으로 상존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제일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달 표면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경험들을 이용해서 화성도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지구에서 달을 중간 연구장으로 해서 달에서 화성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을 전진기지로 대중교통 수단을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원 고갈 문제로 위기에 처한 지구. 인류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 꿈을 위해 미국 나사가 쏘아보낸 무인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 2021년 2월 붉은 행성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인간 대신 척후병이 되어 화성의 토양 샘플을 채집하고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의 모습과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전송하기도 했죠. 지금은 황량한 땅. 그러나 화성의 비밀이 밝혀진다면 인류 생존의 마지막 희망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화성은 저희 지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환경이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몰드에서 근데 어떤 이유인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성 탐사 가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환경이 비슷하면 생명이 있을 확률이 많다. 너무나 우리가 비슷한데 얘는 왜 이렇게 죽음에 따른 변했을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화성을 얘기하게 되면. 화성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 달. 유럽 우주국도 미국 못지않게 달 탐사에 적극적입니다. 달 착륙선을 보낸 데 이어 달기지 건설도 계획 중이죠. 아시아 국가들도 앞다퉈 달 탐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나라도 합류했죠. 5, 4, 3, 2, 1, 0. Ignition. 2022년 8월 5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무사히 지구 궤도를 벗어나 페어링을 분리한 다누리.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며 긴 심우주 항해를 시작했습니다.